안녕하십니까 해운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은 증발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증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기억납니까? 기억나야 돼. 알았어.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보게 될 시험에 반드시 나오게 되니까 꼭 동영상을 참고할 때 그래프를 반드시 주의해서 본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동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포화수증기량 곡선으로 포화수증기량과 이슬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 첫 번째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단어들이 좀 나오죠. 첫 번째, 포화수증기량 곡선이라고 하는 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화수증기량, 그 다음에 이슬점, 이렇게 세 가지의 새로운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을 공부하면서 거의 처음 배워보는 개념이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 공부할 때 이 세 가지를 각각 어떻게 의미하는지를 잘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기온과 상대습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상대습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상대습도는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상대습도를 구하는 식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이때 이 상대습도와 가장 관련 있는 게 바로 기온이에요. 이 기온하고 또 관련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포화수증기량입니다. 포화수증기량. 포화수증기량과 기온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온과 상대습도의 관계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만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게 될 동영상 내용을 완벽하게 마스터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단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133쪽입니다. 여기다 좀 적어줄게요. 페이지 133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증발과 응결인데 증발의 뜻을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걸 같이 읽어봅시다. 물의 표면에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선생님이 이 증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요. 끓음이었어요. 끓음. 기억나요? 증발과 끓음은 둘 다 기화입니다. 물에서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 둘 다 마찬가지인데 이 증발 같은 경우에는 물의 표면에서만 일어납니다. 물의 표면에서만. 그런데 이 끓음 같은 경우에는 표면 플러스 물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무엇이? 기화가요. 즉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과정은 이 기화가 표면과 물 속에서 둘 다 일어나게 되면 끓음. 아니야. 물의 표면에서만 일어나? 그러면 증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물의 표면에서만 얘기하는 건 뭐요? 증발. 표면 플러스 물 속에서만 일어나는 건 뭐? 끓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현상을 응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 증발과 반대되는 과정이죠. 증발은 물에서 수증기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현상을 뭐라고? 응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증발과요, 응결, 이 두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공기 중에 무엇이 존재하게 되냐면 수증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권의 구조에서 맨 처음 얘기했던 이 대류권에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기상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첫 번째는 대류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기 중에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죠. 수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상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왜
왜 수증기가 공기 중에 있냐 이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 현상 때문입니다. 두 가지 현상. 증발과 응결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계속 공기 중에 수증기가 공급이 되고 없어지고 이렇게 막 사라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담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수증기량을 직접 측정을 해가지고요. 그것을 새로운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공기가 담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수증기량을 뭐라고? 그렇죠. 포화 수증기량. 다시 한번 포화 수증기량. 뭐라고? 포화 수증기량. 뭐라고? 포화. 아주 그냥 그득그득 찼다는 거예요. 그득그득 찼다. 이거. 야. 그득그득 찼다는 거야. 그냥 찰 만큼 찼어. 더 이상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더 이상 집어넣을 수가 없다. 어디에? 공기 중에요. 그런데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제 봅시다. 포화 상태란 어떤 온도, 지금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단어.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잘 기억하세요. 어떤 온도입니다.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무엇의 최대양? 수증기의 최대양을 뭐라고 한다? 포화 상태. 포화. 그냥 아주 그득그득 찼단 말이야.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 포화 상태가 됐을 때 과연 물하고 공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게 되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교과서 133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두 가지 컵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1번 컵을 보면 1번 컵에는 지금 비닐 쌓이지 않죠? 그 다음 2번 컵은요. 비닐로 뚜껑을 쌌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물속에 있는 물속에 있는 이라고 얘기했네요. 컵 속에 있는 물의 양을 지금 비교해보니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물의 높이가 원래는 똑같았는데 3일이나 4일이 지난 후에 보니까 지금 물이 어떻게 돼요? 지금 줄어드는 양이 달라졌죠. 지금 어느 게 더 많습니까? 그렇죠. 2번이 더 많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부족해요. 더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러면 어디서 갖고 오냐? 여기 지금 아래에 있는 이 물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득 찼어.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어. 그러면 물속에서 이제 더 이상의 수증기를 더 내뱉지 않고 가져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 3일과 4일 지난 후에 1번 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이 계속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왜? 지금 채워야 될 수증기 양이 너무나 많아. 여기 막 미친 듯이 많아. 그냥 막 더 채워야 돼. 계속 채워야 돼.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뭘로 막아놨어요? 비닐로 막아놨죠. 그러면 수증기를 채워야 하는 공기의 양은 여기밖에 없던 거야. 여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그러니까 물이 조금만 증발돼도 다 차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증발 그리고 포화 현상을 관련지어서 얘기할 수 있다.